정부 여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파리 테러를 계기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테러 방지법을 우선 처리하겠다 밝힌 건데요. 이 테러 방지법은 14년 전부터 해외에서 대형 테러가 터질 때마다 국회에서 추진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으로에게 힘이 지나치게 쏠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죠. 자, 과연 이번에는 통과시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안 되는 걸까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두 분과 함께 허심탄회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님도 나와 계시죠? 네, 문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박 의원님. 예. 새누리당이 내놓은 테러 방지법 핵심 내용은 뭡니까? 테러 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지금 이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근거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훈령이에요. 그리고 테러 행위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뭐 통신 감청을 한다 또 무슨 자금 차단을 한다 이런 통신비밀보호법이다 또 FIU법이다 이런 구체적인 법률안도 같이 이번 기회에 저는 통과되어야 될 광범위한 광의의 테러 방지법 안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예, 광의의 테러 방지법이 이제는 필요할 때다. 무기에 대한 부분, 통신 감청에 대한 부분 등등이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병호 의원님. 네네. 그냥 듣기에는 테러를 막자는 취지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 테러 방지법 저희도 테러 방지법 빨리 대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새누리당 못지않게 테러 방지에 대해서 저희도 아주 강력하게 지금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취지와 이 법 자체에는 반대 안 하신다는 말씀인데 뭘 우려하시는 걸까요? 새누리당 법안에 대해. 말이죠. 그 테러 방지법에 모든 그 테러 방지한 대책을 그 국정원이 주무부서가 되고 컨트롤타워가 되고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국정원이 그 주무부서가 되고 컨트롤타워가 되는 거는 이거 그 법에도 위반되고요. 그리고 국정원의 속성상 결국은 또 그렇게 됐을 때 국정원이 다시 또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등장하면서 그 인권 침해나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무부서를 국정원으로 하지 말고 다른 부처로 하고 총리실이나 그 청와대가 관장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될 일 갖다가 굳이 또 국정원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국정원이 왜 이 법의 중앙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님? 그 야당의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야당에서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논리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법안이다. 두 번째는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8대부터 제가 여러 번 주장을 했지만은 20년, 30년 전의 그런 고리타분한 프레임에서 야당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고리타분한 프레임이다. 억지 주장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 억지 주장이라기보다는 그 프레임이 너무 고리타분하죠. 자, 보십시오. 이 지금 테러 방지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량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기본권 침해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기본적인 인과관계 없어요. 두 번째는 국정원을 왜 주무부서로 하느냐. 우리 문병호 의원님 제가 뭐 매일 보는 분이지 보고 좋아하는 분이지만은 국정원을 왜 주무부서로 하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대묻고 싶어요. 자, 우리 학생들 교육시키려고 하면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입니까? 그럼 교육부예요. 그 학생들 교육시키는 관련한 부서는 교육부가 주무부서인데 이것을 예컨대 국방부에 보낸다, 뭐 다른 무슨 기재부에 보낸다 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자, 답변을 주셔야겠습니다, 문병호 의원님. 그건 아니죠. 지금 고리타분한 게 아니고 테러 방지도 중요하지만은 국민의 인권 보호도 중요한 겁니다. 테러 방지하는 걸 미명해서 인권 침해하거나 뭐 남의 계좌를 마음대로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하진 않겠다. 방금 전에 박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국민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걸 빙자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빙자해서 다른 또 불법적인 그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국정원이 뭐 최근까지 댓글 달고 정치 기입했는데 그거는 법에 인정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국정원의 과거 행적을 봤을 때 믿기가 어려워서 온 게 지금 핵심적인 문제다 이 말씀이에요, 박 의원님? 현재까지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꼭 국정원이 해야 된다는 건 저는 정말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너무 우리가 타성에 젖어 있다. 원래 국정원법에 의하더라도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서 정보만 수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를 수집해서
뭐 문제가 있다 하면 예. 그 대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은 다른 부처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무슨 국정원이 무슨 테러 정보를 입수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집행기관에 통보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집행기관이 그 통보를 받아가지고 예.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물리적인 충돌이 있다 그러면 무슨 경찰이나 군하면 되는 것이고 사이버상의 어떤 테러 징후가 있거나 테러 문제 있다면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국정원이 정보도 수집하고 그것도 무슨 작성하고 또 대책도 세우고 집행도 하고 다 하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헌법 원리 맞지도 않아요. 자, 박민식 의원님 새누리당 답변 주시죠. 아니 우리 정말 그 문병호 의원님 저하고 정보비도 같이 하고 또 상임위도 같이 하셨는데 참 정말로 그게 소신인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뭐냐면은 예. 국정원이 지금 자꾸 정보만 수집하면 된다. 집행을 왜 하냐 하는데 집행하는 게 없어요, 실제. 정보기관에 국정원 안에 무슨 군인이 있습니까? 경찰 같은 그런 병력이 있습니까? 정보 수집 활동의 핵심입니다. 수집하는 게. 그리고 수집하고 나서 예. 결국에 집행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또 관계부처에 통보하는 거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고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국정원만 하냐.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청취자들이 들으면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다른 어떤 나라든 다 마찬가지예요. 정보기관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지금 야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 테러 사건 났는데 이제 국정원은 우리 못 믿겠으니까 예?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무슨 센터를 만들자. 거기서 주무하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테러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직접적인 위해입니다. 이것은 무슨 슈퍼스타 K 같은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와서 망하냐 또 우리 국민이 죽냐 사냐 이런 절박한 문제입니다. 자, 박 의원님, 근데 문병호 의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정보 수집은 국정원이 하되 이것을 국가안보실,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총실 이렇게 좀 권력을 분산시켜서 남용을 막아보는 장치로 쓰자라는 건데 그건 안 되겠습니까? 국가안보는 뭐 아니 당연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한 뒤에는 그 정보가 경찰에서 필요한 것인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필요한 것인지 뭐 해경에서 필요한 것인지 그 정보 수집해가지고 뭐 저금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보가 필요한 부서에 신속하게 배치를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국정원이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건데 이 법은 더 강화시켜준다는 거죠? 아니 그걸 지금은 근거법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지금은 훈령입니다. 법이 아니라 훈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간의 협조나 또 민간으로부터의 협조 또 외국과의 협조 이런 걸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틀이 필요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 강화시켜준다는 뭐 말씀으로 들리는데 자, 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안 된다고 보고요.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해서 테러 징후가 있으면 관계기관에 통보해주면은 그 관계기관이 대책을 세우고 무슨 계좌 수정을 하고 무슨 통신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하는 건 별도의 기관이 하면 되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우리는 지금 문제가 무슨 국가안보 무슨 기사하면 뭐 국정원만 잘할 수 있다. 국정원이 한다. 그런 잘못된 타성에 빠져 있어요. 그건 국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정부 부처면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요. 야당이 지금 내놓은 대안은 보니까 컨트롤타워를 국가안보실 또는 국무총리실 또는 미래과학부로 분산시키자. 그러면 힘의 과도한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지금 이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 얘기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대로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뭐가 문제라고 보시나요? 아니 저는 이렇게 제가 대묻고 싶어요. 이 사건이 났을 때 제가 제 개인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파리의 테러 사건이 만약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서울에서 일어나고 난 뒤에 어떻게 바뀔 것이냐. 지금 우리 문병호 의원님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이 더 나서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법보다 더 강화된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런데 지금 아직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야당 의원님들조차도 상당히 이 테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안이하고 아직도 강 건너 불 보듯이 보고 있는 거죠. 어제 제가 상임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심사를 하는데 휴대폰 합법 감청하자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더만요. 파리에는 프랑스에는 이 휴대폰 합법 감청이 허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테러가 났느냐. 합법 감청하는 거 무용하다. 효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강도가 우리 집 창문을 뛰어넘고 있어요. 예. 그럼 뛰어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야구방망이든 부엌칼이든 필요한 무기는 동원해서 빨리 응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요. 강민식 의원님, 지금 청취자 의견이 하나 들어왔는데 청취자 이미라님이 지금 이제 안 하자는 건 아니다. 안 하자는 건 아닌데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미래창조과학부로 분산시키면 어떤 면이 아니한가라는 청취자 질문들이 들어오네요. 어떤 게 아니한가가 아니라 예.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냐면은 테러는 다른 것과 달리 예방이 중요합니다. 테러는 한번 발생하면은 수백 명, 수천 명이 사실은 죽기 때문에 죽고 나서는 사후약방문이죠.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우리가 캐치할 필요가 있죠. 그러려고 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정부 부처가 거기에 뭐 휴민트든 과학적인 또는 인적인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정부 부처가 나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미국, 영국, 일본,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기구가 알지 않습니까? 문 의원님 답변 주세요. 아니 뭐 당연히 테러 방지해야 되고 당연히 강력하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이 무슨 정보 수집하고 모든 걸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리에도 어긋나고요. 또 어쨌든 간에 테러라는 그러한 이제 상당히 큰 어떤 그 이슈 때문에 또 많은 인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라든가 계좌 추적 이런 것들이 될 건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우리가 그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국정원은 정보만 제공하고 나머지 업무는 다른 기관에서 하는 그것이 어느 정도 그 국민의 인권도 보호하면서 또 테러 방지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어제 그 정보위 상임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이 국정원이 지금 이 테러 방지 주무기관인데요. 예. 정말 아무것도 않고 정말 뭐 지금까지 무방들이 있었다는 것이 어제가 드러났는데 대테러 활동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훈령이에요.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테러 대책 회의가 있고요. 국무총리가 의장이고 거기에 간사기관이 국정원이에요. 예. 근데 금년에 그 테러 대책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지금 IS 이슬람의 테러 위협도 많아지고 다양한 테러 위협들이 많아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그런 것들을 지금 알겠습니다. 위협도 듣고 있는데 해당 주무부서인 국정원은 정말 무사태평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 국정원에게 과연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건데. 법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권한도 행사 못하는. 주어진 것도 잘 못하고 있다. 자, 박 의원님 답변 주십시오. 아니 제가 국정원 출신도 아니고 참 답답한 것이 지금 우리 문병호 의원님 말씀처럼 국정원이 정말 한심하다.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을 그러면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잘하도록 선생님을 붙여주든지 환경을 만들어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선생님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공신감정도 못하게 하고 계좌 추적도 못하게 하고 그냥 국정원이 어제도 저도 IS 무슨 지지자 우리나라 사람들 뭐 10명을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냐 물어보니까 그냥 SNS상의 공개적인 모니터상에서 발견된 거예요. 자, 얘기가 자연스럽게 휴대전화 감총 허용법안 같은 것까지 지금 넘어왔습니다. 이번에 사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과 함께 패키지로 3가지 법안을 같이 처리하자가 했는데 거기에 하나가 휴대전화 감총 허용 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박 의원님 발의하신 거죠? 예. 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새정치민주연합. 우리 국민들이 반대합니다. 국민들이 휴대전화를 모든 국민들이 다 쓰고 있는데 국정원에게 또 그 감청 권한을 주면은 또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국정원이 또 자기 전화 엿듣고 있다 그렇게 지금 우려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하는 법안. 테러를 위해서만 쓰겠다고 하는데도 우려가 된다. 뭐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무슨 국정원이 그러면 정치 개입하지 말고 하지 말았는데 뭐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그러면은 국정원이 양치기 소년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전혀 반성을 안고 있어요. 뭔가 좀 과거에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정말 앞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도 반성을 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박 의원님, 국정원 자체를 못 믿는데 지금 이게 무슨 휴대전화 감청까지 하게 해주느냐 이 말씀이세요? 아니 나중에 문병호 의원님 답변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휴대폰 합법 감청 법안은 국정원에게 휴대폰 합법 감청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 못 믿겠다라고 하면 그 법안의 핵심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우리 수사기관에서 흉악범이든 테러범이든 이런 국민 안전 생명을 위해하는 사람들의 통신을 감청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합법적으로. 그러면은 검찰하고 경찰한테 주는 건 오케이 하십니까? 자, 문 의원님 답변 주시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경찰,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그럼 검찰도 못 믿고 경찰도 못 믿고 국정원도 못 믿고 만들어 놓으면 합니까? 자, 문 의원님께 답변 기회 좀 드리고요. 예. 마저 말씀하세요. 권력 기관들이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꾸 다른 딴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혹이 부식되면은 저희가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나 핸드폰 감청 된다면 어느 국민들이 그것을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휴대전화 감청을 열어놓게 되면 국민 인권 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세계 문명 국가 중에서 휴대폰을 이거 불법적으로 도청하자는 거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감청 못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테러범들이 우리나라에 잠입해서 자기들끼리 통화를 하는데 예? 뻔히 알면서도 그 감청 못하게 가만히 놔두실 겁니까? 테러가 지금 바로 임박해 있는데도. 예, 문 의원님 답변 주세요. 그것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꾸 휴대폰 감청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국민들의 인권 침해나 그런 핸드폰 불법 감청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해주고 해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법에다가 허용해 놓으면은 예? 남용이 되고 특히 이제 권력기관, 특히 국정원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은 불법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자, 청취자 의견 잠깐 보겠습니다. 5382님은 국정원은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어떤 권한도 강한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 반대한다 하셨고 반면에 1144님은 테러 방지를 위해서 국정원이 주도하는 거 찬성합니다. 부서를 나눠서 분산시키면 일 처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런 문자가 들어오는데 자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해야 될 때여서요.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박민식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은 각각 마무리 발언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님. 테러 문제는 정말 절박한 우리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방이 핵심입니다. 예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예방을 제대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정보 수집 활동이 최고로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정보 수집 활동하는 기관은 대한민국 정보기관인 국정원이죠. 이것은 다른 어떤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계속 20년 전, 30년 전 국정원 권한 강화하는 법이다, 또 국민 기본권 침해한다 이렇게 침소봉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좀 책임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든 이번 파리 테러 사건을 계기로 이런 테러 방지법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이다, FIU법이다, 사이버 테러 방지법 이런 것이 여야가 진짜 우리 국민 또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서 빨리 통과시키기를 희망합니다. 예. 지금 청취자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박 의원님 잠깐 짧게 답변 주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정부가 이 법을 추진했을 때 그때 당시 야당이든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똑같은 이유로 반대했었다. 이거 사실인가요? 제가 17대에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여야가 정보위에서 합의를 했는데 민주당의 신기남 정보위원장님이 아마 정보위원장이었을 겁니다. 그분의 사회 거부로 이것이 통과되지 못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알기로는 새누리당도 그때 국정원 힘 비대해지면 안 된다 해서 반대했던 걸로 아는데 문병호 의원님 기억나세요? 그때 정영근 의원도 계셨고요. 그때 새누리당이 반대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신기남 그 정보위원장이 그 새정치 그 소속의 신기남 정보위원장이 사회 거부한 거 아닙니까, 문병호 의원님? 테러 방지법은 빨리 통과된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테러 방지를 위해서는 범정부가 다 나서야 되고 국민들이 다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든지 국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헌법을 지켜야 되고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테러 방지라는 그 긴급한 상황에서 그걸 빌미로 해서 또 얼마든지 인권 침해나 또 사생활 침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테러 방지법 좋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이것을 핸들링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이 주무기관이 돼가지고 정보도 수집하고 집행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계좌 추적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똑같은 질문을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또 그때 추진하지 않았었느냐. 근데 입장이 바뀌니까 또 입장 바뀐 거냐. 이런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 의원님.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의 인식이 부족했죠.
그때는 그러면 잘못 판단했던 것이다. 잘못 판단한 거. 아니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거 착한 국정원 해가지고요. 예. 국정원이 착하게 됐다 해서 오판한 거죠. 오판했던 것이다. 그때 아니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럼 왜 추진했습니까? 그럼 똑같은 거죠. 그때는 인식이 좀 짧았어요. 국정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이걸 만들어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국정원이 이제 착해졌으니까 국정원에게 권한을 줘도 된다. 그런 아니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정도 들으셨으면 각자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열어놓고 오늘 두 분의 토론은 일단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죠. 박민식 의원님, 문병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